영희야, 미안하다. 네가 도망가지 않게 잡아둔 거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제가 발견한 낡은 통장 속 메모지에 적힌 글입니다. 그 안에는 3억 원이 들어 있었어요. 제 명의로요. 30해 동안 저를 구박하고 무시하고 못살게 굴던 시어머니가 그 시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제 명의로 모아뒀던 겁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숨을 거두신 후에 담당 의사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무슨가 말씀하시려고 애쓰셨는데 끝내 못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려던 말이 뭐였을까요? 통장을 발견한 그날 밤, 저는 그 메모지를 읽고 또 읽으며 울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30해 동안 시댁살이로 저를 짓눌렀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그 시간 동안 저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미움과 사랑의 경계에서 며느리를 잡아두려 했던 한 시어머니의 서툰 사랑과 그것을 30해가 지나서야 깨달은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제가 그 통장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저는 평생 시어머니를 미워하며 살았을 겁니다. 장례식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30해 만에 처음으로 내쉬는 자유로운 숨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78배 나이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지 사흘 만이었어요.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지는 그 손을 느끼면서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함께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여보, 울지 마. 어머니, 이제 편히 가셨어. 남편 진수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사진 속 시어머니는 웃고 계셨어요. 언제 찍었는지 모를 아마도 20여 년은 된 것 같은 사진. 그 웃는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저한테 웃어주신 적이 있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 남편 친구들, 먼 친척들, 모두들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저는 고개를 숙여 답례했어요. 30번도 넘게 허리를 굽히다 보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영희 씨 고생 많았어요. 시어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동네 김 여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생했다고? 고생? 그래, 고생했죠. 30해를요.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들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습니다. 장례식은 이틀장으로 치렀어요. 예산도 없었고 크게 치를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첫날 밤 저는 빈소 옆 작은 방에서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명숙이 들어왔어요. 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언니도 이제 좀 쉴 수 있겠네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명숙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명숙을 봤어요. 저보다 2살 어린 시누이. 이 사람은 그래도 제 편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명수가 나 솔직히 말하면 슬프지가 않아.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명숙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발인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술 마시러 갔고 딸 수진이는 회사 때문에 먼저 올라갔죠. 저는 혼자 남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어요. 30해 동안 이 방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었죠. 안에서 뭐라고 소리칠지 몰라서. 하지만 이제는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방 안에는 시어머니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이불, 오래된 옷장, 먼지 쌓인 화장대. 이제 이것들을 다 정리해야겠지. 저는 옷장부터 열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옷가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언제 입으셨는지 모를 한복들, 낡은 카디건들, 색이 바랜 치마들. 하나씩 꺼내서 정리하다가 옷장 맨 위 선반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내렸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먼지를 털고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험증서, 그리고 통장 하나. 저는 그 통장을 집어들었어요. 표지가 낡아서 은행 이름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예금주 이름이 김영이었습니다. 제 이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 안쪽을 넘겼어요. 첫 입금 일자가 1994년 3월이었습니다. 제가 시집 온 지 1년 뒤였죠. 그때부터 매달 1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30해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억 9,800만 원. 거의 3억에 가까운 돈이었어요. 이게 뭐지? 왜 내 명의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통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히 제 이름이었습니다. 김영희. 제 주민등록번호까지 적혀 있었어요. 통장 맨 뒷장을 넘겼을 때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메모지를 주워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떨리는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영희야, 미안하다. 내가 도망가지 않게 잡아둔 거다. 우리 아들이 못나서 내가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도망가지 말고 여기 있어줘서 고마웠다. 이제 이 돈 가지고 내 하고 싶은 거 해라. 엄마가 미안하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통장을 꽉 쥐고 메모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글자가 흐려져 보였습니다. 눈물이 흘렀거든요. 도망가지 않게 잡아둔 거라고. 30해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들, 그 차가운 눈빛들, 구박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잡아두려고 그랬다고요? 저는 메모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해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내어 운 거였어요.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그렇게 저를 대하신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잡아두려고 그러신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빈방에 제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을 뿐이었어요. 통장을 발견한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메모지를 읽고 또 읽으며 생각했어요. 도망가지 않게 잡아둔 거라고.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제가 24살이었던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집 온 첫날로요. 1993년 3월, 저는 24살이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섰을 때 저는 행복했어요. 남편 진수는 26이었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받았죠.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결혼식 내내 웃지 않으셨어요. 영정 사진을 찍을 때만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셨죠.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혼집은 시댁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넓으니까 같이 살자. 월세 아끼면 돈도 모으고.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효자 같아서 좋았거든요. 부모님을 잘 모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첫날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밥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께 배운 대로 정성껏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뭐 하냐? 아침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님. 그래. 시어머니는 냄비 뚜껑을 열어보셨어요. 된장찌개를 보시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된장을 이렇게 많이 넣어? 네. 아, 제가 원래 이렇게. 우리 집은 안 그래. 너희 친정하고 달라.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저는 당황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음부터 조절할게요. 조절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해. 네. 다시 끓여. 이거 먹을 수가 없어. 시어머니는 냄비를 개수대에 부으셨어요. 제가 1시간 동안 끓인 찌개가 하수구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첫날인데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빨리 안 해? 네. 지금 할게요. 저는 다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번에는 된장을 아주 조금만 넣었습니다. 식탁에 차려진 밥상을 보고 시어머니가 맛을 보셨어요. 이번엔 싱겁네. 죄송합니다. 너 요리 못하는구나. 아니에요. 제가 긴장해서. 우리 아들 뭘 먹고 살려고. 식탁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저는 남편을 바라봤지만 남편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나 입맛 없어. 치워. 어머님, 조금만 드세요. 됐어. 나 나가서 먹고 올게. 시어머니는 식탁을 떠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원래 까다로우셔.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근데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뭐라고 해? 어머니한테 대들라고?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대들라는 게 아니라 나 편 좀 들어달라는 건데 그날 이후로 매일이 그랬습니다. 청소를 하면 구석구석 먼지가 남았다고 하시고 빨래를 하면 얼룩이 안 빠졌다고 하시고 설거지를 하면 가릇에 물기가 남았다고 하셨어요. 너 진짜 집안일 못하는구나. 너희 친정 엄마가 뭘 가르쳤니? 우리 아들 고생시키겠네. 매일매일 쏟아지는 잔소리에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들이었죠.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어요. 순자야, 며느리 어때? 에휴, 말도 마. 집안일 하나도 못해. 그래.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친정이 어디래? 인천 쪽이라던데 가난한 집이야. 제 손이 멈췄습니다. 가난한 집? 응, 전셋집 산대. 부모가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 아이고, 그럼 지참금도 없었겠네. 당연하지. 빈손으로 왔어. 그래도 예쁘던데? 예쁘면 뭐해. 손이 귀한데. 아줌마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과일 칼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과일을 접시에 담아 거실로 가져갔어요. 어머님, 과일이요. 응, 그냥 놔둬. 시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아줌마들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이쁘네. 근데 너무 말랐는데? 밥은 먹니? 애는 언제 나올 거야?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천천히 생각하고 있어요. 뭘 천천히? 빨리 낳아야지. 며느리가 첫 손주 빨리 안겨드려야지.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애 낳으면 또 내가 키워야 하는데.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아직 애도 없는데 벌써 짐 취급이네.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게 베개에 얼굴을 묻고 밤에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응? 아무 말 안 하셨는데. 거짓말. 내가 다 들었어. 친구들 앞에서 나 험담하셨잖아. 그게 험담이야? 그냥 사실을 말씀하신 거지.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사실? 응. 당신 집안일 못하잖아. 그리고 우리 진짜 가난하잖아. 당신 네 집. 그래서 그게 내 잘못이야? 잘못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좀 노력해. 어머니 마음에 들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샤워하러 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노력하라고? 내가 노력을 안 한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자. 시어머니가 인정해 주실 때까지.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30해가 지나도 그 인정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 정확히는 다른 방식으로 온다는 걸. 낡은 통장 하나와 메모지 한 장으로. 그날 아침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리셨거든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시어머니 옷을 빨다가 실수로 색이 바랬던 겁니다. 흰 옷과 함께 빨아서 그렇게 됐죠. 이걸 어떻게 입으라고.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다시 살게요. 다시 사? 돈이 어디서 나와? 너 벌어서 사?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시어머니 손이 날아왔습니다. 짝! 뺨이 얼얼했어요. 귀에서 B- 소리가 났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시집 와서 3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뺨을 감쌌어요. 뜨거웠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출근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죠. 아니, 일부러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있기 싫은 거죠. 저도 이제는 알았어요. 이 남자는 절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그날 오후 저는 가방을 쌌습니다. 옷 몇 벌, 화장품, 통장 다 챙겼어요. 현관문을 열려는데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어디가? 친정에 다녀올게요. 허락도 안 받고? 이틀만 다녀올게요. 안 돼. 집안일 누가 해? 어머님이. 나. 시어머니가 비웃으셨어요.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라고? 그럼 저는 언제 친정에 가요? 명절 때 가면 되지. 명절은 6달이나 남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알 바 아니야.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치는 것도 듣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뛰었어요. 버스를 타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머, 영희야? 무슨 일이야? 엄마.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엄마, 나 못 살겠어. 정말 못 살겠어.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래, 울어. 많이 울어라. 저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게 다 터져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날 때렸어. 오늘 아침에. 뭐? 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 진수는 뭐래? 진수 오빠는 맨날 늦게 들어와요. 나 편 한 번도 안 들어줬어요. 그 자식이.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친정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먹고 편하게 자고 오랜만에 제 방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편했습니다.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잔소리 들을 일도 없었죠. 여기서 그냥 살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틀째 되는 밤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언제 와? 모르겠어. 당분간 여기 있을게. 그럼 나는? 당신은 뭐? 알아서 해. 어머니가 화나셨어. 당신 빨리 오래. 싫어. 영희야, 제발.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계속 뭐라고 하셔. 내가 나간 게 다 내 잘못이래. 당신 잘못 맞잖아. 나 맞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응?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제 방으로 오셨어요. 영희야. 네, 엄마. 너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할까 봐요. 어머니가 한참을 말없이 계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영희야,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네. 이혼하면 너 힘들어. 요즘 세상이 그래. 엄마, 이혼녀 취급받고 재혼도 쉽지 않고. 어머니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너 아직 젊잖아. 애라도 낳으면 시어머니가 좀 나아질 거야. 애요? 응. 손주 보면 사람 마음이 달라져.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안 변해요. 그래도 한번 해봐. 이혼은 나중에 해도 돼. 어머니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엄마도 시집살이 했어. 다 참고 살았어. 너도 참아봐. 응?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도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참으셨구나. 그게 그때는 당연한 거였구나. 엄마는 어떻게 참았어요? 너 생각하면서. 엄마가 이혼하면 내가 불쌍해질까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영희야, 조금만 더 버텨봐. 애 낳고 그러면 나아질 거야. 결국 저는 돌아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왔어? 네, 어머님. 도망갔다가 왔네. 도망간 게 아니라 친정에. 똑같은 거야.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제 앞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영희야, 똑똑히 들어. 네. 너 여기서 나가면 끝이야. 진수랑도 끝이고. 시어머니 눈빛이 차갑더군요. 근데 나가서 뭐 할 건데? 친정 가면 부모 짐 되고 혼자 나가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여기가 제일 안전해. 밥 굶지 않고 잘 곳 있고. 그러니까 참고 살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야. 나갈 곳이 없어.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여보, 미안해. 됐어. 앞으로 잘할게. 어머니한테도 내가 말씀드릴게. 그래.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걸. 어머니 눈치만 보면서 살 거라는 걸. 한 달 뒤 저는 임신했습니다. 입덧이 심했어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온몸이 나른하고 힘들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임신했다고 집안일 안 하는 건 아니야. 네, 어머님. 우리 때는 애 베고도 밭에 나갔어. 알겠습니다. 저는 입덧하면서도 청소했고 토하면서도 설거지했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손주를 낳으면 달라질까요? 그런 희망을 품었어요. 하지만 저는 또 몰랐습니다. 딸을 낳으면 더 심해질 거라는 걸. 아들이 아니라 딸이야? 쓸모없는 걸 낳았네. 시어머니의 그 말이 제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힐 거라는 걸.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떠날 곳이 없었으니까요. 딸 하나 데리고 나가면 더 힘들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 집에 잡혀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딸이라며? 그럼 뭐하러 가? 전화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끊으셨어요.
저는 산후조리원도 못 갔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일주일 만에 집으로 왔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영희야, 저녁 준비해. 어머님, 제가 지금 몸이.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서 늦게 온다고 했어요. 저는 갓난아기를 업고 부엌에 섰습니다. 수진이가 울었어요. 배고프다고. 저는 수유하면서 한 손으로 국을 끓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내가 낳은 딸이잖아. 내가 지켜야지. 그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수진이가 돌이 되고 새 돌이 되고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집안일, 육아, 시어머니 시중. 제 시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였어요. 시누이 명숙이 이혼했습니다. 남편 외도가 원인이었죠. 명숙은 2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왔어요. 언니, 나 여기서 좀 지내도 돼? 당연하지. 여기가 내 집이야. 시어머니는 딸에게는 다정했습니다. 명숙과 조카가 온 뒤로 집안일이 더 늘었어요. 식구가 2명 늘었으니까요. 하지만 명숙은 집안일을 안 했습니다. 명숙이는 이혼해서 마음고생했으니까 좀 쉬어야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혼자서 5명 밥을 했습니다. 청소도 빨래도 다 혼자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는데 명숙이 다가왔습니다. 언니, 내가 할게. 아니야, 괜찮아. 언니 너무 힘들잖아. 명숙이 제 손에서 수세미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에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어요. 명숙아, 내가 왜 이걸 해? 언니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그래도 이건 며느리 일이야. 넌 쉬어. 엄마, 그래도 쉬라니까. 명숙은 결국 설거지를 멈췄어요. 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명숙이 제 방으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수진이와 남편이 다 자고 난 후였죠. 언니, 응? 언니 미안해. 왜? 엄마가 언니한테 너무 심하게 대하는 것 같아서. 명숙의 눈이 붉어졌어요. 나도 시집가서 시어머니한테 당했거든. 그래서 알아. 언니가 얼마나 힘든지. 저는 명숙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왜 그러실까? 명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언니 사실은 우리 엄마도 똑같이 당했대. 뭐? 할머니한테. 내 친할머니.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엄마 젊었을 때 할머니한테 엄청 시달렸대. 맨날 맞고 욕먹고 한 번은 할머니가 엄마 머리채를 잡고 마당에 끌고 나갔대.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엄마 임신 중이었는데 할머니가 밀쳐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대. 그래서 유산했어. 유산? 응. 아들이었대. 엄마가 제일 원했던 둘째 아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뒤로 엄마가 애를 못 낳았어. 우리 오빠랑 나만 있잖아. 할머니는 계속 아들 낳으라고 했대. 근데 못 낳으니까 할머니가 더 심하게 굴었대.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라고. 명숙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렇게 20년을 살았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그래서 우리 엄마가 며느리는 원래 고생해야 한다고 믿는 것 같아.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피해자였구나. 그분도 똑같이 당했구나. 그런데 왜 저한테 똑같이 하시는 거지? 명수가, 그럼 너희 엄마는 본인이 당한 걸 나한테 똑같이 하시는 거야? 그런 것 같아. 며느리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게 말이 돼? 목소리가 커졌어요. 본인이 힘들었으면 나한테는 안 그러셔야 하는 거 아니야? 언니 말이 맞아. 근데 엄마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봐. 명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더 못 도와줘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시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분도 시집살이로 고통받았구나. 아들도 잃었구나. 20년을 시어머니한테 시달렸구나. 그런데 왜 저한테 똑같이 하시는 거지? 이해해야 하는 걸까? 동정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잖아. 본인이 당했다고 나한테 똑같이 하면 어떡해.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를 봤을 때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미움과 동정이 뒤섞였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갑게 말씀하셨죠. 영희야, 밥이 왜 이래? 설 익었잖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 말 뒤에 숨겨진 아픔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이 사람도 피해자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몰랐어요.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은 일기장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일기장을 발견하는 날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걸. 통장을 발견한 그날 저는 시어머니 방을 더 뒤졌습니다. 혹시 다른 것도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옷장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오래된 속옷들, 낡은 양말들, 손수건들이 나왔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였어요. 낡은 공책 3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85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40년치였습니다. 일기장이었어요. 저는 공책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걸 봐도 되는 걸까?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이.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1985년 3월 15일. 오늘도 시어머니한테 맞았다. 머리채를 잡혀서 마당으로 끌려나갔다. 동네 사람들이 다 봤다. 창피해서 죽고 싶다. 글씨가 삐뚤삐뚤했어요. 울면서 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1985년 5월 2일. 임신석 달째다.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아들이겠지? 딸이면 낳지 마. 무서웠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1985년 7월 15일. 오늘 시어머니가 나를 밀쳤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배가 너무 아팠다. 병원에 갔더니 유산이라고 했다. 아들이었다. 내 아들.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글자가 번져 있었어요.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도 이렇게 아파했구나. 다른 공책을 펼쳤어요. 1993년 것이었습니다. 제가 시집 온 해였죠. 1993년 3월 20일. 진수가 결혼했다. 며느리 이름은 영희. 보니까 예쁘더라. 근데 마음이 불편하다. 왜일까? 저는 숨을 멈췄어요. 1993년 4월 5일. 영희가 집안일을 못한다. 된장찌개를 너무 짜게 끓였다. 내가 혼을 냈다. 영희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봤다. 미안했다. 근데 말이 안 나왔다. 미안했다고? 1994년 3월 10일. 오늘부터 영희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다. 매달 10만 원씩 넣기로 했다. 영희가 도망갈까봐 무섭다. 우리 진수가 술만 마시고 무능한데 영희마저 떠나면 어떡하나. 붙잡아둬야 한다. 그래서 못되게 굴기로 했다. 영희를 힘들게 하면 차라리 여기 남아있을 것 같다. 도망갈 힘도 없을 것 같다.
저는 공책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라고? 다시 읽었습니다. 2번, 3번. 붙잡아 두려고 못되게 굴었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1996년 5월 2일. 영희가 딸을 낳았다. 나는 실망한 척했다. 딸이야? 쓸모없네. 그렇게 말했다. 영희 표정이 무너지는 걸 봤다. 가슴이 아팠다. 근데 이렇게라도 해야 영희가 여기 남아있을 것 같다. 미안하다, 영희야.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2005년 8월 13일. 영희가 파출부 일을 시작했다. 집안일도 하고 밖에서도 일하고 너무 힘들어 보인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잔소리한다. 밥이 늦었네. 청소 제대로 안 했네. 영희가 나를 원망하는 눈으로 본다. 당연하다. 나도 나를 원망한다. 1994년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영희 통장에 1,500만 원이 모였다. 영희가 발견하면 좋겠다. 아니, 발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모르게 하고 싶다. 너무 창피하다. 마지막 공책을 펼쳤어요. 2023년 올해 것이었습니다. 2023년 2월 3일. 요즘 몸이 안 좋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무섭다. 만약 내가 죽으면 영희가 그 통장을 발견할 것이다. 3억 가까이 모였다. 30년 동안 한 달도 빠뜨리지 않았다. 영희야, 미안하다. 너를 못되게 군 건 내가 도망가지 않게 하려는 거였다. 우리 아들이 못나서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너를 붙잡아둬야 했다. 이런 식으로라도 너를 사랑하는 법을 몰랐다. 내 시어머니한테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서 며느리를 사랑하는 법을 몰랐다. 그냥 붙잡아두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미안하다. 이제는 이 돈 가지고 내 하고 싶은 거 해라. 평생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영희야.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사랑했구나. 서툴게, 못되게 하지만 분명히 사랑했구나. 그 사랑이 왜곡되고 비틀어져서 저를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사랑이었구나. 어머님, 빈방에 제 목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대화라도 했더라면,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떠나셨고, 저는 이제야 그분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30해 동안 숨겨뒀던 마음을. 저는 한참을 울다가 일기장을 다시 폈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으며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학대받으며 자라서 며느리를 대하는 법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한 방식대로 저를 대했고 동시에 몰래 통장에 돈을 모아뒀던 거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요. 저는 시어머니가 30해 동안 매달 10만 원씩 넣으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파출부 일하시고 청소 일하시고 그렇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본인은 옷 한 벌 제대로 안 사 입으시면서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실을 가족들한테 말해야겠다고. 남편한테도 딸한테도. 시어머니가 정말로 어떤 분이었는지. 하지만 저는 또 몰랐습니다. 그 진실을 말했을 때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탐욕이 사랑을 삼켜버릴 거라는 걸. 남편 진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집에 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 와서 얘기해. 수진이도 오라고 해. 1시간 뒤 남편이 왔어요. 딸 수진이도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셋이 앉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남기신 거야. 내 명의로 30해 동안 매달 10만 원씩 모아두신 거. 뭐? 남편이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서 잔액을 확인했어요. 2억 9,800만 원? 응. 이게 진짜야? 그래. 남편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이걸? 1994년부터 내가 시집 온 1년 뒤부터 저는 메모지도 내밀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남편이 메모지를 읽었습니다. 수진이도 옆에서 같이 읽었어요. 영희야, 미안하다. 내가 도망가지 않게 잡아둔 거다.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시어머니가 나를 일부러 힘들게 하신 거야. 내가 도망가지 못하게. 뭐? 아들인 당신이 무능해서 내가 떠날까봐 무서우셨대. 그래서 나를 못되게 대하면서 동시에 돈을 모아주신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그러셨어? 응. 그럼 할머니는 엄마를 사랑하셨어. 서툴게, 못되게, 하지만 분명히. 저는 일기장도 꺼냈어요. 일기장도 발견했어. 여기 다 적혀 있어. 남편이 일기장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눈가가 붉어졌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응, 30해 동안 미안해 하셨대.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었대. 남편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다 내 잘못이네. 뭐, 내가 제대로 벌어서 당신 지켜줬어야 하는데 내가 무능해서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신 거잖아. 남편이 울었어요. 57회 살면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정말 미안해. 수진이도 울고 있었어요. 엄마 고생 많았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셋이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눈물로 30해를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 돈은 어떻게 할 거야? 뭐? 이 통장. 어머니가 당신 명의로 했으니까. 당신 거잖아. 응, 그렇지. 근데 남편이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근데 뭐? 이게 다 우리 집안 돈이잖아. 어머니가 모으신 거. 제 손이 멈췄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당신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집안 재산이잖아. 진수야. 그러니까 나한테 줘. 내가 관리할게.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어머니가 우리 집안 돈으로 모은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 목소리가 커졌어요. 시어머니가 내 명의로 해주신 거야. 놔주려고. 그래도 그렇지. 부부 재산은 공동. 지금 그게 중요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방금까지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그 돈 내놓으래? 아니,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남편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신우이 명숙이었어요. 언니 나왔어. 명숙이 거실로 들어오다가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남편이 명숙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통장 이야기, 일기장 이야기 다. 명숙은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헐, 엄마가 그렇게. 응. 명숙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언니. 응? 엄마가 우리한테도 뭔가 남기지 않으셨을까? 저는 명숙을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언니한테만 이렇게 3억을 남기셨는데 자식들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게 이상하지 않아? 명숙아, 혹시 다른 통장도 있는 거 아니야?
언니, 더 찾아봤어?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명수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냥 궁금해서. 엄마가 자식들한테도 뭔가 남기셨을 것 같은데. 없어. 확실해? 응. 나 다 뒤졌어. 명숙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우리는 생각 안 하신 거네. 명수가 그게 중요해? 중요하지. 나도 딸이잖아. 언니만 며느리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너희 둘 다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아? 언니,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 우리도 가족인데. 가족? 저는 웃었습니다. 가족이면 30해 동안 나 고생하는 거 왜 모른 척 했어? 언니, 내가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알면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었잖아. 남편도 명숙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돈 이야기는 하네. 언니 미안해. 그게 아니라 나가. 둘 다 나가. 영희야. 나가라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남편과 명숙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당장 나가. 둘은 결국 나갔습니다. 거실에 저 혼자 남았어요. 딸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수진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에요. 그 돈은 엄마 거예요. 정말? 네. 할머니가 엄마 주려고 모으신 거잖아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그 돈 가지고 엄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아, 엄마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딸의 말에 저는 울었습니다. 적어도 딸은 제 편이구나.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너졌어요. 30해를 함께 산 남편이 20여 년을 알고 지낸 시누이가 결국 돈만 보더군요. 시어머니의 마음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만 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안방이 아닌 작은 방에서 잤어요. 제가 쫓아낸 거였죠. 새벽 4시쯤 남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줘.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제발 문 좀 열어줘.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남편이 출근하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제발. 출근 안 해? 오늘 반찬했어. 남편이 제 앞에 앉았어요. 여보, 어제 내가 잘못했어. 돈에 눈이 멀었어. 알아. 그 돈은 당신 거야. 어머니가 당신 주신 거. 내가 욕심 부렸어. 지금 그 말 하려고 반찬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부잖아. 그러니까 좀. 나한테도 좀. 저는 웃었어요. 결국 또 돈 얘기네.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 나가. 여보, 나가라고. 남편은 결국 나갔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시누이 명숙이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야. 응. 언니, 어제는 미안했어. 그래. 근데 언니, 오빠 말 들어봤어? 뭐? 오빠가 회사에서 곧 정리해고 될 것 같대. 저는 멈칫했어요. 뭐라고?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정리해고 명단에 올랐대. 나이도 있고 성과도 안 좋아서. 그래서 오빠가 돈이 필요한가 봐. 퇴직금도 얼마 안 나온대. 그래서 내 돈 달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그렇다는 거지. 명수가. 응? 그게 내가 알 바야? 언니, 남편이 정리해고 당하든 말든 그건 남편이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내가 돈을 줘야 해? 그래도 부부잖아. 부부면 뭐해. 30해 동안 나 힘들 때
한 번도 편 안 들어준 사람인데. 언니,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해? 목소리가 커졌어요. 너무한 건 너희야. 30해 동안 나 고생하는 거 보고만 있었잖아. 언니,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무서웠고, 무서우면 동생이라도 돼. 명수가, 너는 이혼하고 와서 1년 넘게 여기서 공짜로 먹고 잤잖아. 그때 집안일 누가 했어? 나지. 너희 엄마가 너는 쉬라고 했고, 나 혼자 5명 밥했어. 미안해, 언니. 미안하면 다야? 지금 와서 돈 달라고 하면 내가 줘야 돼? 언니, 그래도 가족인데.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족? 가족이 뭔데? 그날 저녁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남편은 눈치만 보고 저는 말을 섞지 않았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명숙이 또 전화했어요. 언니, 나 집에 가도 돼? 왜? 엄마 제사 준비해야 하잖아. 49제. 알아서 해. 언니도 와야지. 안 갈 거야. 뭐? 나 시어머니 제사 안 지낼 거야.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들은 그대로야. 언니, 며느리가 어떻게? 며느리? 나 이제 며느리 안 할 거야. 언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대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들었어. 정리해고 당했다며. 응. 그래서? 여보, 미안한데. 어머니가 남긴 그 돈.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당장 돈이 필요해서. 그 돈 쓰지 마. 근데 그건 시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거야. 당신 줄 돈 아니야. 그래도 나 실직했잖아. 남편이 소리쳤어요. 당장 생활비가 어떻게 돼? 수진이 대학 등록금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어떻게 알아서 해? 나 57이야. 어디 가서 일자리 구해. 그럼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 돈 좀. 안 돼. 여보, 당신 30해 동안 나한테 뭐 해줬어?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시어머니가 나 괴롭힐 때 한 번이라도 편 들어줬어? 내가 파출부 일하고 밤늦게 들어와도 당신은 소파에 앉아서 TV만 봤잖아. 여보, 설거지 한 번 안 도와줬어. 청소 한 번 안 도와줬어. 수진이 기저귀 한 번 안 갈았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당신이 지금 실직했다고. 내 돈 달라고? 그래도 나 남편이잖아. 남편? 저는 웃었습니다. 남편 노릇 한 번이라도 제대로 했어? 나도 힘들었어. 나는 안 힘들었어? 소리가 커졌어요. 나는 30해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 여보, 시어머니 눈치 보고 집안일하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수진이 키우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뭐 했어? 회사 갔다 오면 소파에 앉아서 맥주나 마시고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시어머니가 왜 그 돈을 내 명의로 했는지 알아? 당신이 못나서야. 당신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서. 남편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어. 당신이 무능하다는 거. 그래서 나를 붙잡아 두려고 그렇게라도 하신 거야. 영희야, 이제 알겠어? 이 돈은 당신 줄 돈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나 주라고 모으신 거야.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남편이 문 밖에서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명숙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언니, 오빠 얘기 들었어? 응.
오빠 지금 진짜 힘들어. 언니가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부부잖아. 명수가. 저는 명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는 이혼했을 때 오빠한테 도움 받았어? 안 받았잖아. 오빠는 자기 일로 바빴고 너는 혼자 버텼잖아. 그래도 나도 혼자 버틸 거야. 언니, 그러지 마. 오빠가 불쌍하잖아. 불쌍하면 내가 도와줘. 나는 돈이 없어. 나도 없어. 엄마가 사 먹을. 그건 내 거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거야. 너희 줄 돈 아니야. 명숙이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 우리도 가족인데. 가족? 저는 비웃었습니다. 가족이면 30해 동안 내가 당하는 거 왜 모른 척 했어? 언니, 시어머니가 나를 때릴 때도 욕할 때도 너희는 가만히 있었잖아.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어. 저는 명숙을 쳐다봤어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시어머니가 그러라고 이 돈 남겨주신 거야. 언니, 나가줘. 다시는 이 얘기 하지 마. 명숙은 결국 울면서 나갔습니다. 거실에 저 혼자 남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낸 거였으니까요. 30해 만에.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영정 앞에 섰습니다. 영정 사진 속 시어머니는 웃고 계셨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님 마음. 눈물이 흘렀습니다. 30해 동안 저는 어머님을 미워했어요. 왜 저만 힘들게 하시나? 왜 저만 구박하시나? 맨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참을 울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일기장 읽고 통장 보고 알았어요. 어머님도 저랑 똑같이 힘들었다는 거. 시어머니한테 맞고 아들도 잃고 20년을 그렇게 사셨다는 거. 손으로 영정을 쓰다듬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거죠. 본인이 사랑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붙잡아 두는 것만이 어머님이 할 수 있는 전부였던 거죠.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용서할게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용서할게요.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어머님 덕분에 버텼어요. 그 통장 덕분에 이제 제 인생 살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앉아. 남편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들어봐. 응.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 이혼할 거야.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 이혼. 여보,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30해 동안 생각했어. 여보, 당신하고는 더 이상 못 살아. 미안해.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30해 동안 있었어. 당신이 안 잡은 거야.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늦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시어머니가 그러라고 이 돈 남겨주신 거야. 영희야. 위자료는 안 받을게. 그리고 수진이는 성인이니까 알아서 선택하게 할게. 제발.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갈 거야. 당신도 준비해.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딸 수진이를 불렀어요. 수진아. 네, 엄마.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랑 아빠 이혼하기로 했어. 수진이 눈이 커졌습니다. 네. 미안해. 갑작스럽지?
아니에요. 솔직히 예상은 했어요. 그래. 네. 아빠가 엄마한테 잘못한 거 저도 다 봤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혼하세요. 엄마 인생 사세요. 수진아, 저는 괜찮아요. 이제 성인이고 직장도 있으니까.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오히려 엄마가 용감해서 멋있어요.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있었어요. 한 달 뒤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위자료 없이, 재산 분할 없이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집은 남편이 가지고 저는 통장만 들고 나왔습니다. 시누이 명숙은 연락을 끊었어요.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위치는 집 근처 주택가였습니다. 크지 않은 10평짜리 가게에 간판을 달 때 고민했어요. 뭐라고 할까? 그때 시어머니 영정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간판에 순잔의 카페라고 새겼어요. 시어머니 이름이었죠. 카페 벽 한쪽에 시어머니 사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문구를 붙였어요. 30해 만에 이해한 사랑. 카페는 잘 됐어요. 손님들이 와서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편하게 쉬다 갔습니다. 사장님, 여기 분위기 좋아요. 고맙습니다. 근데 저 사진은 누구세요? 제 시어머니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사이가 좋으셨나 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나중에는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한 손님이 시어머니 사진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죄송해요. 저도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서요. 그러세요? 네. 맨날 싸워요. 정말 힘들어요. 저는 그분에게 커피를 한 잔 더 갖다 드렸어요.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네. 저도 30해 동안 시어머니랑 힘들게 지냈어요. 저는 그분에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했던 것, 하지만 사실은 저를 사랑했던 것, 서툴게 표현했을 뿐이라는 것.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그런 일이, 네. 그래서 알았어요. 시어머니도 사람이라는 거, 본인도 힘들었고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거. 물론 그래도 저한테 하신 건 잘못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해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한번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그러세요. 늦기 전에 그분이 가신 뒤 저는 시어머니 사진을 봤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하고 다녀도 돼요? 대답은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전 남편 진수가 카페에 왔습니다. 여보, 아니, 영희 씨, 왜 왔어요? 구경하러. 그래요. 진수가 카페를 둘러봤어요. 잘 꾸며놨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진도 걸었구나. 네. 진수가 한참을 사진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못났어.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이제 알겠어. 다 내 잘못이야. 저는 진수를 봤어요. 이제 알았어요? 응. 늦었지만 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안 돼요. 미안하지만 저는 이제 혼자 살고 싶어요. 그래. 알겠어. 진수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갔어요. 뒤돌아서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지만 저는 돌려 세우지 않았습니다. 끝난 건 끝난 거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안정됐고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딸 수진이가 자주 놀러 왔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래.
네.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행복해 보여요. 행복하긴 해. 다행이다. 수진이가 시어머니 사진을 봤어요. 엄마, 할머니한테 감사하다고 전해드려야겠다. 응. 할머니가 엄마 지켜주셔서 지금 엄마가 행복한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할머니 덕분이야. 그날 밤 카페 문을 닫고 저는 시어머니 사진 앞에 섰어요. 어머님, 오늘도 무사히 하루 끝냈어요. 어머님이 남겨주신 돈으로 이렇게 카페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가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54년을 살면서 30해를 시댁에서 보냈습니다. 힘들었고 외로웠고 미움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모든 게 저를 여기로 데려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걸, 시어머니의 서툰 사랑이 저를 지켜줬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야 이해했다는 걸. 저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54살. 늦었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제 인생의 진짜 시작. 어머님, 잘 보고 계세요.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밖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하늘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해 동안 구박받았던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고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이 되신다면 주변 분께 공유도 해주시고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두드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